감독의 무능함이 절정을 치닫는 최악의 경기였으며 도를 넘는 팀 동료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때문에 팀 주장 손흥민도 결국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다. 토트넘이 이번 뉴캐슬 원정 경기에서 2대1 참패를 당하며 수많은 영국 매체에서는 범인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포스텍 감독의 전술은 지난 시즌부터 뉴캐슬에게 간파당했다라며 전 시즌부터 유독 취약점을 보였던 뉴캐슬에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포스텍 감독의 전술적 역량은 이미 바닥 끝까지 추락했다라며 엄청난 비판이 이어지는 한편 해당 경기 단 한 차례의 제대로 된 슈팅 기회조차 갖지 못한 손흥민을 향해 EPL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슈팅조차 쏘지 못한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라며 원망 섞인 비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토트넘은 손흥민 말고는 제대로 된 결정력을 가진 선수가 없는데 일부 선수들이 영웅놀이에 심취해 수많은 기회를 낭비한 것과 애초에 토트넘에 있을 실력조차 아닌 선수들이 존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며 손흥민이 비판받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일이라 주장해 수많은 축구 팬들의 공감을 사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이번 경기마저 욕심으로 경기를 마친 부주장 메디슨이 자신이 제대로 된 활약을 못하는 건 순전히 전술 탓이다라는 망언을 쏟아내 현지 팬들의 비판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 토트넘을 상대로 값진 승리를 거둔 뉴캐슬의 사령탑 에디 하우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경기할 만한 선수는 오직 손흥민 한 사람뿐이었다라며 몇몇 토트넘 선수들을 직접 지목하며 그들은 사실상 경기를 포기한 수준이었다라는 이례적인 답변을 남겨 영국 현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더 플래닛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뉴캐슬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펼쳐졌던 EPL 3라운드 토트넘과의 경기, 토트넘은 1대2라는 스코어로 뼈아픈 패배를 겪고 말았는데요. 물론 경기 시작 전부터 히샬리송의 부상 그리고 솔랑케의 부상 회복이 더뎌 이번에도 결장할 가능성이 높자 수많은 언론에서는 이번 경기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모든 걸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지난 경기 에버튼전 손흥민이 멀티골을 뽑아내며 팀의 4대0 대승에 엄청난 공헌을 세웠기 때문일 텐데요. 그리고 지난 경기 활약이 이어지듯 손흥민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전반부터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의 다리를 통과하는 넌맥 기술을 선보였고 당황한 상대 수비는 파울까지 범해 옐로 카드를 받고 말았는데요. 이후에도 나갈 뻔한 공을 끝까지 살려내는 집중력까지 보여주어 원정은 토트넘 팬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라인을 올린 토트넘은 뉴캐슬의 역습 전술에 속절없이 무너졌고 기어코 선제골을 헌납하고 말았는데요. 전반까지 토트넘의 점유율은 뉴캐슬을 압도했고 슈팅 숫자도 많았지만 이번에도 부족했던 건 역시나 결정력. 이날 토트넘은 리그 내 가장 뛰어난 결정력을 자랑하는 손흥민보다 상대적으로 양 사이드에 위치한 윙어들과 풀백들에게 많은 기회가 오갔는데 특히 브레넌 존슨과 오도베르는 완벽한 찬스에서 계속 홈런을 때려냈고 확실한 기회가 아님에도 무리하게 슈팅을 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토트넘이 만회골을 넣었지만 이조차도 상대 실수로 이루어진 자책골이었고 끝내 뉴캐슬에게 추가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진 토트넘은 이제는 마구잡이로 슈팅을 난사하기 시작했고 마지막까지 손흥민이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해보았지만 스코어는 변화 없이 그대로 토트넘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단 한 번의 슈팅밖에 쏘지 못한 손흥민은 3번의 기회 창출을 끝으로 팀 내 최고 평점인 7.4점을 부여받았는데요. 이날 경기를 직접 해설했던 영국 축구 레전드 게리 네빌은 손흥민의 움직임을 집중 조명하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던졌습니다. 지난 경기 손흥민이 보여준 날카로운 결정력은 이번 경기 전혀 보질 못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토트넘의 전체 슈팅 숫자는 20개, 이 중 손흥민의 슈팅은 단 한 번뿐이었다. 이날 손흥민은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수많은 기회를 창출해냈지만 다른 팀 동료들의 마무리는 팬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히 보였다. 특히나 토트넘은 수세에 몰리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슈팅을 난사하기만 했다. 손흥민은 절대 욕심이 없는 스트라이커가 아니다. 단지 토트넘의 실력도 부족하면서 욕심이 과한 선수가 많은 것이다. 이것이 지금 손흥민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실제로 이날 손흥민과 함께 공격진을 맡았던 선수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전반 10분에도 오도베르가 잘 잡아둔 볼을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클루셉스키가 괜한 욕심을 부려 공을 건드렸고 당연히 오프사이드가 선언. 그나마 활발했던 오도베르마저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고 본인이 마무리하려는 욕심을 부려 득점 기회를 날려버렸죠. 이 때문인지 주장 손흥민의 답답한 표정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날 완전히 무색무취의 활약을 펼친 부주장 제임스 메리스는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우리 팀의 최고 장점은 나와 손흥민의 슈팅 능력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점들이 경기 내에서 충분히 발휘되고 있지 않다. 너무나 많은 기회를 낭비했고 무기력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라며 팀의 전술이 문제라는 이례적인 답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를 접한 토트넘 현지 팬들은 메리슨이 볼을 질질 끌고 다니니 경기 흐름을 끊어먹기만 한다며 오히려 반성해야 할 건 메리슨 본인이라는 폭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를 접한 토트넘의 레전드 제이미
오가라 또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메리슨의 발언만 봐도 토트넘 선수들의 수준이 어떤지 확실하게 느껴진다. 현재 EPL에서 공격수 탑3를 뽑으라면 난 주저없이 손흥민을 그중 한 사람으로 선택할 것이다. 우린 모두 손흥민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토트넘 선수들은 모두가 자신이 손흥민인 것처럼 행동한다. 손흥민이 패스를 건네기엔 마무리할 선수가 없고 슈팅을 때리기엔 패스해줄 선수가 없다. 다른 동료들이 손흥민에게 사과를 해도 모자랄 경기였으며 그들의 단점들만 명확하게 드러난 최악의 경기였다. 라며 손흥민이 홀란드나 살라처럼 골만 넣는 역할을 맡는다는 건 토트넘에서 불가능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날 극적인 추가골로 토트넘을 무너뜨린 뉴캐슬의 감독 에디 하우는 경기 후 열린 포스트매치 컨퍼런스를 통해 이번 경기 승리 소감을 밝혔는데요. 난 작년 우리를 무너뜨린 선수가 손흥민이란 점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를 막아낼 전략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한 명으로 안 되면 3-4명을 붙여서라도 막아내려고 했다. 그럼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지 않겠냐고? 나머지 선수들이 오늘 보여준 결정력을 생각해봐라. 심지어 그들은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최대 무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았다. 라는 이례적인 답변을 남길 정도였는데요. 해당 발언을 접한 토트넘 현지 팬들도 엄청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메리슨이 있던 레스터시티가 강등당했는지 알 것 같아. 케인을 보내고 얻은 엄청난 금액을 존슨, 메리슨, 오드베르 같은 부족한 선수를 데려왔네. 난 항상 팀 전체를 응원하지만 오늘은 정말 손흥민에게 미안하더라. 포스테코글루가 너무 이상해졌어. 내 예상에 그는 곧 경질될 것 같아. 등등 오히려 에디아오의 발언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활약하려면 팀의 도움을 바라기보단 순전히 자신의 개인 능력으로만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평가할 정도였는데요. 여러분들은 해당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계속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가 항상 큰 부상 없이 계속해서 활약하길 간절히 응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